그러면은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뭐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게 사람의 생각을 보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그래서 컴퓨터는 각종 계산을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정보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죠. 뭐 근데 이제 뭐 적어도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안에서는 뭐 그거 밖에는 못 하는 거예요. 뭐 최근에 와서는 그 개념이 약간 변하고 있는데 뭐 알파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뭐 컨벤셔널하게 전통적으로는 컴퓨터가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풀지 뭐 이런 거는 하지 못하는 친구였었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지시를 다 해줘야 되는데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이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과 컴퓨터의 협업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람이 이제 현실의 문제를 추상화를 하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그 과정, 푸는 과정을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하면 컴퓨터가 사람이 만들어준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한테 수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은 프로그램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그러한 수식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수식을 계산을 하고 정보를 기억을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응용을 해서 현실에서 좀 생기는 문제도 몇 가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앞서서 지난 시간 내용들을 조금만 다시 그 리마인드를 하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첨가가 된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그 기본적인 룰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하나의 줄에는 하나의 명령어가 들어가고 그 줄을 나눠주는 건 엔터키다. 그리고 여러 줄에 그 종속된 명령어가 들어가게 될 때는 인덴테이션, 그 들여쓰기를 이용을 해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종속성을 나타내 준다. 그 부분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줄이 들여쓰기가 안 돼 있을수록 앞쪽에 있을수록 상위 개념이고 그거보다 안쪽에 있을수록 종속된 하위 개념이다. 그러다가 만약에 새로운 줄이 그러니까 하위 개념이 있다가 새로운 줄이 나오면서 이것보다 들여쓰기가 더 앞쪽에 나와 있으면 그게 새로운 이제 상위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또 새로운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인덴테이션,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들여쓰기는 파이썬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라는 거를 지정을 하게 해주는데 이 변수라는 거는 결국에 어떠한 데이터 타입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코딩을 쉽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복잡한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있을 때 그것들을 계속해서 또 써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쉽게 코딩을 하거나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의 이름은 대문자, 소문자가 구분이 되고요. 첫 글자는 대문자 A에서부터 Z, 소문자 A에서부터 Z, 그리고 이 언더바 이것들이 첫 글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숫자나 이런 것들은 첫 글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 첫 글자 이후에 두 번째 글자에서부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A는 1이다. 이제 A에다가 이 A는 1이라는 value를 이 숫자 타입을 그 할당을 해준 거예요. 할당을 해줬는데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앞에 인덴테이션이 들어가가지고 unexpected indent라고 됐죠. 들여쓰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에러가 났어요. 방금은. A는 1이다. 이렇게 해주고 A를 누르시면 A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파이썬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처음에 숫자를 쓴다. 6은 1. 뭐 이거는 뭐 어사인 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신텍스 에러, 문법 에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되고 만약에 A 6은 1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 글자에 알파벳이 들어갔고 두 번째 글자는 숫자가 들어가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언더바도 가능합니다. 언더바 6은 언더바도 이 변수 이름의 첫 번째 글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는 이 앞에 두 개를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 그러면은 꼭 직접 실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컴퓨터 안 쓰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수업에 제 공지에 컴퓨터가 필수라고 적어 놨었는데 지금 컴퓨터 안 쓰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지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자, 100%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파이썬 창에 적을 때 크게 글씨가 좀 혹시 잠시만요. 글씨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나? 그렇게까지는 글씨 사이즈를 16. 오케이. 안 되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키운다 그래서 글씨가 크게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창을 키운다고 해서 이러면 좀 나으신가요? 예. 그죠. 글씨 사이즈는 폰트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학생분들이 그러면 여기다 써보면 어떨까? 수업 진행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글씨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지 조금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될 것 같은데. apply. 아니네.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 건지는 잘 보여야 될 텐데요. 그래서 꼭 실습을 같이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창을 같이 쉘, 그러니까 여기 파이썬에서 파이썬 2.7 이 GUI를 켜주시고 GUI를 키시면은 맞나? 이 쉘이 나오죠. 쉘이 나오면은 파일, 뉴 파일을 누르시고 이렇게 이 메모장 비스무리한 친구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어주시고 하는 거를 따라 하면서 그리고 이 파일도 다들 저장을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학생분들 그러니까 물론 저는 가르치는 게 제일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쉘에다가 계속 이 부분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복습이니까 A는 B는 C는 D는 O 이런 식으로 변수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면은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얘들은 O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B의 값을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A가 그 바뀐 B 값이랑 똑같을 것인가? B는 2라고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그럼 A를 치면은 A는 그대로 5예요. 이 얘기는 뭐냐? 식을 이런 식으로 썼어도 실제로는 각각 어사인을 해준다는 거죠. 할당을 A는 5야, B는 5야, C는 5야, D는 5야 이런 식이지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D는 5야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번 시간에 새로 들어온 할당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그렇게 저는 써본 적은 없는 그 변수 할당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쉼표로 A, B, C를 나눠주고 옆에 할당을 하고 싶은 value를 값을 1, 2, 3 이렇게 3개 나눠주면은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다. 굉장히 많은 값들을 굉장히 많은 변수를 동시에 지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변수만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DL A라고 치면은 이제 이 A라는 변수가 사라집니다. A를 쳐보시면 A가 define 되지 않았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넣어본 게 주석이라는 개념을 제가 수업에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거는 무엇을 하는지 자연어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코딩을 할 때 텍스트 파일이라고 했죠. 그냥 뭐 메모장에 써도 뭐 똑같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뭔가 글을 쭉 써놓으면은 그러고 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그 텍스트 파일을 실행을 시켜주면은 파이썬에서는 그 모든 줄을 다 읽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를 뭔가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그 안에 메모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이 줄에는 내가 뭐뭐뭐를 하는 뭐 XXX를 하는 프로그램을 그 부분을 짰어.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 파이썬 프로그램 상에서는 안 돌아갔으면 좋겠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주석이에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쉽게 이해하도록 되도록 하며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샵을 써주고 그 뒤에 뭔가 써주면은 한 줄만 써주면은 그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 3개 열어줄 큰 따옴표 3개 열어줄 말이 꼬였네요. 큰 따옴표 3개씩 우리가 쓰고 싶은 주석으로 달고 싶은 거 양쪽에 이렇게 열어줄에다가 넣어주면은 그것도 주석으로 인식을 해서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도 같은 방식으로 3개씩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프린트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위에 그 텍스트 파일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뭐라고 쓸까? 프린트 UOS라고 써주시고 파일을 이제 세이브를 하시는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세이브를 하실 때 파일 이름을 본인 학번을 써주세요. 거기다가 저는 대학교 때 학번이 2003 140 191이었어요. 그리고 학번 쓰시고 이름 쓰시고 그리고 끝에 전산생물학 2라고 쓰시고 .py
이런 형태로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스크립트를 한번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F5키를 누르시면은 실행이 되죠. 밑에 리스타트. 그리고 여기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은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뭐 실행시키는 방법에는 여기 위에 run 누르시고 파이썬 shell 누르셔도 run module 이렇게 누르셔도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 옆에 F5키 누르면 된다고 써 있죠. 그래서 UOS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지금 파이썬 문법에 맞는 뭐라 그럴까 명령어죠. 근데 앞에다 샵 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F5키를 누르고 세이브를 하겠냐? 오케이 누르시면은 이번에 프로그램이 런을 했는데 이번엔 UOS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명령어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샵을 이번엔 지워주시고 밑에다가 프린트 본인 학번 띄고 이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4키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에러가 났는데 한글이 들어가서 그래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누르시고 보시면은 방금 UOS 2003 140 191 이동성 이런 식으로 두 줄 다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윗줄에다가 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윗줄에 제일 앞에 칸에 샵을 넣고 런을 하시면은 또 똑같은 에러가 뜨면서 이번에는 첫 번째 줄 UOS가 안 나왔죠. 첫 번째 줄만 무시를 하고 두 번째 줄은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큰 따옴표 3개 앞에 한번 넣고 제일 뒤에다가 아랫줄이 되고 두 번째 줄 제일 끝에가 돼도 되고 큰 따옴표 3개 누르시고 또 런을 누르시면 아무것도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두 줄을 이 따옴표 3개 사이에 있는 거를 두 줄을 통째로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본인이 메모를 하고 싶으신 거를 메모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따옴표들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주석을 단다고 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앞에 그냥 어떤 값을 지정을 하는 거다 얘기를 했는데 변수라는 개념이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변수라는 개념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값을 저장을 하는 장소예요. 이 값이라는 거는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을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은 그 친구가 오는 겁니다. 이름을 동성이라고 그러니까 동성아 하면은 제가 나가는 거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 동성이는 아니었죠. 동성이라고 엄마 아빠가 부르기 쉽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자동차에도 이름을 지어줄 수 있죠. 붕붕이라고 차에다가 이름을 지어줬으면은 붕붕이라고 부르면 내 차를 붕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가 똑같은 차가 여러 대 있어도 붕붕이는 제 차만 붕붕인 거죠. 약간 얘가 이상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 거다. 그래서 제일 쉽게 이해를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할 때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실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하긴 했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파이썬 또 지난주 내용이랑 이어지는 건데 지난주 내용 복습하는 건데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을 하는 방법은 좀 전에 이 파일 안에서 그 new 윈도우 그 GUI 이 쉘을 GUI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터랙션 모드에서 파일에서 이제 new 파일을 만들어서 이 new 파일 안에서 우리가 run을 누르면은 run 모듈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run을 직접 눌러줘도 되고 이 F5 키를 눌러줘도 된다. 그리고 커맨드 모드를 굳이 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저희도 뭐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굉장히 큰 데이터를 다룰 때 다루기 위해서 쓰는 이유도 있다. 쓰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런 윈도우 플랫폼에서 사용을 하진 않고 리눅스, 뭐 유닉스 기반인데 뭐 리눅스라고 하는 커맨드 라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맨드 라인, 뭐 리눅스는 아니지만 윈도우 안에서 이 돋보기 표시를 누르시고 CMD라고 누르시면은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나와요. 이 명령 프롬프트를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반짝반짝 프롬프트가 나오고 C 드라이브, 유저스, UOS 뭐 저는 기본 디렉토리가 여기로 들어가는데 각자 기본 디렉토리로 가게 될 겁니다. 폴더라고도 하고요. 패스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공간을. 패스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폴더로 가는 주소, 길이라고 해서 뭐 패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그 폴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폴더라기보다는 저희 만약에 이 파일을 만드실 때 이 스크립트를 만드실 때 지정을 했던 폴더가 따로 있으시면 그 폴더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써있죠. C 드라이브 백슬래시 파이썬 27 2003 140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죠. 거기로 이동을 하는 방법은 CD 띄고 소문자 CD 띄고 저기에 써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대문자 뭐 C 드라이브 점점 백슬래시 키는 백스페이스 키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보통 그렇고요. 뭐 키보드 그 배치가 약간 다른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커맨드 라인에서 저 파이썬 27 저 폴더로 가고 싶으면은 처음에 대문자 P 소문자 Y 그러고 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커맨드 라인에서 탭 키를 누르시면 그 매칭이 되는 부분이 저희는 이 PY 부분이 나오는 게 이 폴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탭 키를 누르시면 나머지 부분들이 완성이 돼요. 이거밖에 없으면은. 근데 여러 개 있으면 완성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누르시고 엔터 키를 누르시면 그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에서 dir 이라고 누르시면 python.exe가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만든 2003 140 191 이동성 전산생물학 2.py라는 파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 방법 중에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나요? 폴더까지 다 들어오셨나요? 예, 다 들어오셨을 거라고 믿고 파이썬 패스, 파이썬 파일 패스, 파일 네임 이렇게 치면은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미 이 폴더 안에 들어와 있는데 패스라는 거는 그 이 파일이 있는 파이썬이 있는 예 아직 못 들어오신 분이 한 분 있으신데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스 사용하시나요? 최경남 씨는? 최경남 학생분은? 예. 예. cd를 치면은 이거는 파이썬 명령은 아니고 뭐 리눅스나 이런 뭐 명령 프롬프트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우리가 직접 커맨드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공간을 커맨드 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커맨드 라인 자체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윈도우스나 맥 OS나 이런 것들처럼 이거 자체도 플랫폼이에요. 대신에 맥 OS나 윈도우스 같은 거는 그래피컬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픽을 보면서 굉장히 쉽게 직관적으로 일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반면에 이것들은 우리가 명령어를 직접 글로 써줘서 모든 일들을 수행을 하게 만들어준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cd는 특정 폴더로 우리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동을 하고 싶은 거는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이 공간이에요. cd 띄고 그래서 저거랑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C 드라이브 점점 표시가 점점이 L 옆에 있는 거 Shift 키 누르시면은 점점이 나와요. 그리고 백스페이스는 백스페이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슬래시 반대 방향인데 이런 식으로 생긴 키가 잘 찾아보시면은 키보드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폴더명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파일 창 위에 C 드라이브 파이썬 대문자 P로 시작을 합니다. PY TH까지 치시고 탭 키를 누르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엔터 키를 누르시면 그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 들어오셨다고 믿고 파이썬 이거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썬 자체로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고 프로그래밍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아직 이 부분은. 근데 파일을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명령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폴더 안에 와서 dir이라고 누르시면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좀 전에 만들어준 이 2003 자기 본인 학번 이름 전산생물학 2.py라는 파일이 안에 있는 게 보이시고 python.exe라는 파일이 저랑 완전히 똑같이 했다라고 하시면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패스까지 전부 다 적어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더 이름까지 다 적어준다는 의미예요. C 드라이브 python27 거기서 또 백슬래시 치시고 파이썬 소문자 python 또 탭키 누르시고 뭐 exe2까지 나왔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셔서 띄고 그 다음에 이 파일 이름을 여기다 쳐주십니다. 본인 학번 다 치실 필요 없고 마찬가지로 탭키 누르시면 자동 완성을 해줍니다. 유니크하다고 하면 그 앞부분이 엔터 누르시면 에러가 났죠. 예, 여기 커맨드 라인에서는 한글을 인식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줄을 영어 이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파일 세이브 컨트롤 S를 눌러도 세이브가 된다고 써 있죠. 단축키들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시고 다시 커맨드 라인으로 돌아가셔서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 화살표 방향 키들이 있는데 이 화살표 방향 키들이 있는데 여기서 위에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최근에 했던 명령어가 나와요. 그걸 누르시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그 프로그램이 수행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맨드 라인에서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수행을 할 땐 이런 식으로 파이썬 띄고 파이썬 파일 그 코딩이 되어 있는 스크립트 이 텍스트 파일 써주시면은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같은 폴더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의 패스까지는 어떤 폴더에 들어가 있는지까지 다 써주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폴더 밖에 있었으면 그 폴더 이름까지 전부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익스텐션이 .py인 경우 익스텐션 확장자라고 하죠. 한글로는 지금 보시면 파일 이름을 .py라고 우리가 지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파일 이름만 적어줘도 수행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커맨드 라인으로 돌아가서 이 파일 본인 학번 앞에 뭐 4글자만 치시고 탭키 누르시고 또 엔터를 누르시면 또 수행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 자체가 이미 이 .py라고 되어 있는 파일은 파이썬으로 돌려야 되는 파일이야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들을 보시면은 모든 파일들은 제일 끝에 .하고 뭔가 PPT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PPT라든지 PPTX라든지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죠. 만약에 그거를 확장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려야 되는 파일인지 아니면 어떤 일을 수행을 해야 하는 파일인지 이거를 미리 정해주고 공통적으로 쓰여주는 이름들인 겁니다. 확장자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러고 나서 뭐 PPT라는 이름이 있는 파일을 내가 더블 클릭을 했어 또는 실행을 시켰어 하면은 파워포인트로 그 파일을 열어줘 라고 미리 설정을 해둔 겁니다. 모든 게. 지금 마찬가지로 그래서 .py라는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수행을 시켜주면은 그 파일은 파이썬으로 실행을 시켜줘라고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방법. 오한준 학생분은 윈도우스 사용하시나요? 네, 윈도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에서 탭키를 눌렀는데 dir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dir이라고 쳐보시고 엔터키를 눌러서 그 안에 본인 그 파일이 있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이렇게? 네, 확인됩니다. 그러면은 그 파일에서 제일 앞에 한 5글자 정도 0031 치시고 탭키 누르면은 자동 완성이 안 되나요? 이렇게? 됐나요? 이 부분은 약간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뭐 리눅스나 이런 데서는 되는데 안 되는 지원이 안 되는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긁어서 컨트롤 C 카피하시고 컨트롤 V 해서 카피 페이스트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탭키를 누르는 거는 그냥 자동 완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파일명 직접 쳐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내용이 명령 프롬프트가 아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뜨는데 상관없을까요? 그러니까 실행이 전부 다 됐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간 건가요? 예. 뭐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실행만 됐다고 하면은 뭔가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거를 인스톨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다가 띄워줘라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지 뭐
그 외의 것들은 약간은 뭐 부수적인 부분들이에요. 지금 탭키를 눌러서 자동 완성을 한다. 이런 거는 뭐 실질적인 실생활 팁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만든 스크립트를 파이썬으로 실행을 시키는 방법,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 3가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그럼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는 어떤 일을 수행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코딩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명령어를 알지 못하면은 명령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면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수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 중에 오퍼레이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연산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산술 연산자도 있고 비교 연산자도 있고 논리 연산자도 있고 멤버 연산자도 있고 식별 연산자도 있고 할당 연산자도 있어요. 뭐 이런 이름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각각의 기호가 어떤 일을 수행을 하는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각각의 연산자들을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술 연산자는 기본적인 수학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플러스 표시는 더하기죠. 그러니까 첫 시간에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이 파이썬이 굉장히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읽기에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호들입니다. 마이너스는 빼기고 곱하기 표시는 x가 아니라 별 표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곱하기가 되고, 나누기는 슬래시를 하시면은 나누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구해주는 그 기호가 있습니다. 그게 퍼센트, 이 표시를 써주시면 나머지를 구하고, 별 2개를 하면은 제곱값을 구해주고, 그리고 이 슬래시 2개는 몫을 구해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파이썬 저희 2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파이썬 2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파이썬 3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파이썬 2를 굳이 깔라고 했는데 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왜 이렇게 내가 파이썬 2를,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소리인데 파이썬 2를 고집을 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제가 그동안 뭐 여기저기서 일을 몇 군데서 했는데 서버에 보통 파이썬 2가 깔려 있었어요. 제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파이썬 2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공간들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파이썬 2랑 3 전부 다 배웠는데 2에 익숙해졌던 거고, 그래서 파이썬 2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파이썬 2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2로 쓰여진 스크립트를 인식을 해서 3에서 돌아가게 뭐 만들어주는 그 프로그램들이 또 있고, 3에서 만들어준 프로그램들을 2에서 인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3랑 2의 차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 슬래시 2개 몫을 구해주는 거는 파이썬 2에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스크립트로 다시 가서 각각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학번 더하기 오늘 날짜 2020-0911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행을 했을 때 값이 나오게 하려면은 프린트라고 쳐주셔야겠죠.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교수님 전 파이썬 3를 먼저 깔아서 파이썬 명령어가 파이썬 3로 실행되는데 파이 확장 장비는 파이썬 2로 실행되어 큰 불편함 없습니다. 환경 변수도 다시 지정해야 하나요? 뭐 나중을 위해서 파이썬 환경 변수
환경 변수까지 다 알고 그러시면은 뭐 컨트롤을 할 수 있으신 거 아닌가요? 과학기 학생분은. 그죠? 예, 파이썬 2로 우리 전부 다 진행을 하도록 하죠. 통일을 해야 되니까. 예, 파이썬 2로 지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학번 더하기 날짜 눌러주시고 F5 키를 누르시고 세이브 하시고 수행을 하시면은 값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워낙 큰 수라 우리가 직관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알기가 힘들죠. 예, 뭐 한 분이 지각 처리 가능하냐고 여쭤봤는데 지각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맞는지 보기 위해서 프린트 10 더하기 5 누르시고 F5 키 누르시면은 15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해주는 거죠. 뭐 빼기 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곱하기도 잘 되고요. 그런데 이제 나누기 부분 약간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파이썬 2에서는 실수랑 정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버려요. 그 얘기가 뭐냐?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만 나올 수밖에 없죠. 정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수 더하기 정수는 빼기만 나오고,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만 나오는데 정수 곱하기 정수도 정수만 나오죠. 근데 정수 나누기 정수는 그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간단한 산수인데 저희 쉘에다가 한번 4 나누기 2라고 쳐보겠습니다. 2죠. 뭐 맞는 값이죠. 근데 5 나누기 2를 해보겠습니다. 2라고 나와요. 몫을 줘요. 몫이라는 건 그 나누기를 했을 때 답의 정수 부분이죠. 그러니까 5 나누기를 했더니 2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실수로 된 나누기의 정확한 값을 알고 싶어. 그러면은 파이썬 2에서는 실수로 이걸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5.0 나누기 2.0 이렇게 하면 2.5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는 정수, 하나는 실수였어. 그러면 답을 실수로 또 알려줍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5 나누기 2.0 해주면 2.5라고 알려줘요. 또 5.0 나누기 2 하면 2.5를 알려줘요. 그런데 파이썬 3에서는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해줘도 실수의 값을 돌려주는 것과 그냥 그 정수 부분의 몫만 알려주는 명령어를 나눠놨어요. 그거를 실제로 그런지 파이썬 3.8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파이썬 3.8.5 그러니까 파이썬 2만 이용을 할 거예요. 우린 기본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5 나누기 2라고 치면 얘는 2.5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굳이 파이썬 3를 켰으니까 잠시만요. 그러면은 5 나누기 슬래시 2를 하면은 2라고 알려줘요. 근데 여기서는 5.0 슬래시 잠시만요. 자꾸 카톡이 오는데 제가 카톡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0 슬래시 2라고 하면은 그래도 목 부분, 정수 부분만 알려줘요. 이렇게 목만 구해주는 기능을 3에서 만들었다. 근데 2에서는 그 슬래시 하나만 있고 나누기를 해주는 게 그때 우리가 정확한 실수의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수로 그 처음에 식 안에서 값을 넣어줘야 된다. 이 부분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굳이 파이썬 3를 켰으니까 또 다른 거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파이썬 3랑 2의 차이점. 파이썬 3에서는 프린트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프린트 10 더하기 5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괄호로 우리가 프린트를 하고 싶은 부분을 묶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 2에서는 괄호를 안 해줘도 됩니다. 괄호를 해줘도 돼요. 2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굳이 뭐 조심할 필요는 없겠죠. 파이썬 2에서. 오히려 괄호 안 써줘도 되니까 조금 더 편합니다.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나머지 구해주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5% 2 해주면은 나머지 1 구해주고요. 그리고 뭐 제곱 2에 2승 4 이런 식으로 산술 연산자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숫자를 그 기본적인 수학적인 연산을 하는데도 가능하지만 뭐 어떤 텍스트들을 조절을 하는데도 약간 산수를 하듯이 이용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뭐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대입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입 연산자는 할당 연산자라고도 하고요. 뭐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 말이 자꾸 바뀌었는데 대입 연산자는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고 변수의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이퀄 표시도 대입 이퀄 표시도 연산자예요. 왼쪽 변수의 오른쪽 값을 할당한다. 그러니까 a는 1이라고 치면 왼쪽에 있는 a에 1이라는 값을 할당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대입 연산자들을 이용을 해서 또 왼쪽에 할당된 값을 한 번 더 바꿔주는 게 가능해요. 이 그것들을 수정 대입 연산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이름은 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각각의 기호가 뭘 하는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는 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현재 a는 1입니다. 그럼 a 플러스는 플러스 이퀄 두 개로 된 그 명령어를 넣으시고 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시면은 원래 a의 값에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더한 다음에 걔를 다시 a한테 할당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값을 굉장히 빠르게 변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명령어예요.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a를 보시면은 2를 더해줬으니까 3이 됐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이퀄 표시는 뺀 다음에 그 값을 다시 그 친구한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a 마이너스 이퀄 1 해주시면은 지금 a는 3이었으니까 이제 a는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스크립트에다가 a는 본인 학번 해주시고 왼쪽 a에다가 오늘 날짜를 뺀 다음에 빼서 그 값을 다시 a에다가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a 빼기 2는 2020-0911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a 해주시면 그 값이 F5키를 눌러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런 식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곱하기 이퀄 표시는 곱한 다음에 다시 할당을 해주는 거고 슬래시 이퀄은 나눈 다음에 할당 그리고 퍼센트 이퀄은 값을 나눈 다음에 그 나머지를 왼쪽에 변수에 할당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a는 a 이퀄 5 그 경우에 a 퍼센트 이퀄 2라고 치면은
나머지는 1이니까 A에다가 1을 할당을 해줬겠죠.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는 어사인먼트를 해주는 연산자들을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라고 부른다. 여기서 그 값에다가 본인의 값에서 특정 산술 변환을 해준 다음에 값을 할당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풀어 쓴다라고 하면 A는 5 그러면은 A 플러스는 1이라는 걸 해주면은 A가 6이 될 텐데 똑같이 쓰려면은 A는 A 더하기 1 이거랑 같은 겁니다. 6이죠. 그리고 다시 A는 5라고 해주고 A 플러스는 1 프린트 A 하시면은 똑같이 6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A 플러스는 1 A 플러스 1 A 플러스는 1 이 두 식은 두 명령어는 해주는 일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다들? 네, 오한준 이해됩니다. 학생.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이런 짓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이유는 보시면은 지금 한 글자가 줄어들었죠. 근데 사실 코딩하다 보면은 막 몇백 줄씩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한 글자 덜 쓰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약간 기계적으로 나중에는 생각을 하면은 기계적으로 코딩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조금이라도 코딩을 쉽게 하고 간결하게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수식을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계산 결과를 출력하라. 자,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배운 게 들어갔네요. 자, 이거를 채팅창에다가 코딩을 하셔가지고 채팅창에다가 지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문제 다 보이시죠? 학번 더하기 96 해주고 곱하기 12 나누기 3 그리고 3 곱하기 4 빼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27 더하기 67 가로 닫고 나누기 4 가로 닫고 8승 이거를 계산 결과를 출력을 하는 것까지 세 개를 지금 채팅창에다가 명령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7분인데 3시 10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출력하는 것까지 명령어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조금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쭉쭉 올려주세요. 3시 10분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 10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올려주신 답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일단 쭉쭉 올려보시면은 제 채팅창이 화면 공유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죠? 보이나요? 채팅창이 공유된 화면에? 안 보인다고 했죠? 뭐 안 보인다고 안 알고 보입니다. 있겠습니다. 뭐 다들 채팅창을 보시면은 1등은 이정욱 학생분이 1등을 하셨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그런가? 아무튼 이 학생분께서 해 주신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 학번 더하기 96 곱하기 12 나누기 3 이 부분을 1등 하신 학생분은 이렇게 써주셨어요. 2015 더하기 96 곱하기 12 나누기 3 정답이죠. 출력하는 데까지 해줘라. 프린트까지 다 해주셨고, 그리고 프린트,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3 곱하기 4 빼기 괄호 열고 괄호 열고 마이너스 27 더하기 67 나누기 4에 가로 닫고 8승. 그대로 뭐 사실 저 문제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답은 256이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사실 제가 이건 잘못했어요. 이 문제는 여기 들어갈 문제가 아닌데 뭐라 그럴까, 양변이 같냐 틀리냐, 비교 연산자 부분에서 부분 때문에 넣은 문제였는데 아직 비교 연산자까지 안 가놓고 제가 문제를 넣었네요.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퀴즈가 나갈 거고, 그러니까 뭐 일단 답이어야 될 테고 그거에 대해서 점수도 한번 매겨보고, 뭐 먼저 빨리 하신 분들한테는 좀 가산점도 있을 거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출석 체크 겸 여러 가지 겸 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앞으로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문제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에러가 났을 거예요. 그죠? 256은 2에 곱하기 8승.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2에 곱하기 8, 별별 8. 이게 2의 8승이 맞죠? 이 명령어가. 그래서 2의 별별 8 누르면은 256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 제가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 부분까지 안 갔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2, 5, 6 그래, 이퀄 표시 두 개를 해줘야 돼요. 여기 비교 연산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 아직 제가 얘기도 안 하고 수업도 안 하고 문제를 내버렸어요. 이건 제 불찰입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그러면 계속해서 화면 공유를 하고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약간 급발진을 했는데 이 산술연산자에서 얘기를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안 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산술연산자에서 뭐가 있냐? 기본적인 수학의 그 식의 순서라는 게 있죠. 곱셈, 나눗셈은
덧셈보다 먼저 해요. 그거를 파이썬에서 다 인식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2 더하기 10 나누기 5를 할게요. 앞에다 프린트까지 적어주겠습니다. 프린트 2 더하기 10 나누기 5를 하면은 우리 뭐 4겠죠 답은. 뒤에 거부터 먼저 하면 4입니다. F5 키를 눌러주면 4라고 나왔죠. 제일 밑에 4 이렇게 나왔어요. 10 나누기 5를 먼저 해서 2 더하기 2를 해준 거죠. 그리고 괄호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하듯이 괄호로 묶어주면 거기를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12 나누기 5 그리고 아까 실수로 우리가 값을 얻고 싶으면은 실수 그냥 하나 지정을 해주면 다 실수로 계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죠? F5 키 누르고 세이브 해주시면은 2.4 12 나누기 5니까 2.4 답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수학의 룰을 인식을 해준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식이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어요. 쓰다 보면은 그쵸?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1 더하기 우리가 1에서부터 5까지 더한다. 뭐 너무 길진 않지만 이거는 프린트 이거를 해주면 15라고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정을 할게요. 너무 이 식이 사실은 길었어서 내가 한 줄 바꿔서 쓰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한 줄 바꿔놓고 F5 키를 누르면 에러가 나버려요. 나는 죽어도 줄을 바꾸고 싶어. 그럴 때 괄호로 묶어주면은 얘들이 한 줄에 있다고 인식을 해줍니다. 한 줄에 있다고 인식을 한다기보단 얘들이 하나의 명령어라고 괄호 안에 있는 게 하나의 명령어라고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괄호로 해주고 F4 키를 눌러주면은 15라고 에러가 안 나고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줄을 바꾸고 싶으면은 괄호로 묶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의 명령어는 한 줄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랑은 조금 다른 건데 그거를 바이패스하는 방법이죠. 괄호로 묶어주는 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할당 연산자도 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비교 연산자. 자,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던 비교 연산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두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두 값이 같음, 우리 보통 그거를 사용을 할 때는 아까 그 문제에서 이렇게 그냥 이퀄 표시 하나만 사용을 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이 이퀄 표시 하나만 사용을 하면은 그거는 변수에다가 값을 지정을 해주는 그런 기호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값이 같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비교 연산자는 물어보는 거예요. 값이 같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이퀄 표시 두 개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값이 같지 않다는 잠시만요. 채팅창이 또 사라졌네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 예. 값이 같지 않다는 느낌표 이퀄 표시.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크다. 이렇게 왼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 표시. 오른쪽 값이 이거 뭐 기본적인 산수의 그 비교 연산자들이죠.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오른쪽으로 벌리고 이퀄 표시. 오른쪽 값이 왼쪽 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오른쪽으로 벌리고 이퀄 표시. 이렇게 해줍니다. 그거를 보여드리면 그러면은 둘이 다 같은 값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퀄 1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라. 이걸 하면 뭐라고 값을 주냐? true라고 얘기를 해줘요. 지금 스크립트에다가 똑같이 써보시면서 뭐 실행시켜 보시고 계시죠, 다들? 저 이거 파일 저장해서 저한테 보내라고 할 겁니다. 수업 끝날 때 다.
그러니까 자꾸 뭐 학번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1 equal 2라고 썼으면 이건 틀렸죠? 이 말은 틀렸죠? 1은 2다. 그렇게 쓰면 false라고 뜹니다. 그럼 print 1 느낌표 equal 2 F5키를 눌러주면 true라고 뜨죠. 1은 2랑 다르다. print 1 오른쪽으로 벌려주고 2 true죠. print 1 오른쪽으로 벌려주고 2 F5키 true 맞죠? 자, 다들 한 번씩 해보세요. 그냥 보시면서 뭐 아무 숫자나 넣어봐도 돼요. 꼭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print 뭐가 있을까? 1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고 1 하면은 같으니까 이제 이거는 true라고 또 알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인 기호들이에요. 연산자들. 그리고 아까 이제 파이썬 3랑 2 차이를 조금씩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차이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안 중요한 건데 파이썬 2에 뭐가 있냐면 print 1 오른쪽으로 열고 왼쪽으로 열고 2 F4키를 눌러보시면 true라고 나와요. 오른쪽으로 열리고 왼쪽으로 열리고 이 표시예요. 이 표시는 둘이 다르다.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다르다라는 걸 파이썬 2에서 사용을 했던 기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호를 파이썬 3에서는 없앴어요. 파이썬 3 가서 또 똑같이 그리고 파이썬 3에서는 괄호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에러가 나죠. 문법에 맞지 않는다. invalid syntax. 문법에 맞지 않는다. 없앴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그게 없어도 느낌표 이퀄 표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없앴어요. 그래서 파이썬 2에서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비교 연산자가 있다. 자, 그러면 심심하니까 그 비교 연산자를 써서 자, 다시 이 앞에 식을 다시 한번 써보죠. 채팅창에다가 지금. 채팅창에다 바로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쓰는 사람이 한테 가산점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김유빈 학생 정답입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쓰면 돼요. 그렇게 쓰면은 true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해보시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문제를 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연산자가 또 있어요. 논리연산자는 조건문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연결을 하기 위해 뭐 이것도 그냥 보시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AND는 그리고 모두 참이면 true return. or는 또는 하나라도 참이면 true return. not은 결과가 반대이면 true를 return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부터 약간 식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print 2 and 2, 3 F4키를 누르시면 둘 다 맞죠? 그러면은 true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우리가 일부러 틀리게 써줬어요. 뒤에 건 틀리고 앞에 건 맞죠?
실행을 해주시면 false. 잠시만요. 잠시만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됐네. 제가 이거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가 꺼져 있는 것 같아서 잠시 공유를 껐다가 나왔습니다. 자, and 둘 다 맞아야 true를 준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문들을 사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if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준 조건이 다 맞으면 뭐 다음으로 넘어가 뭐 이런 식들을 앞으로 코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and, or 막 이런 것들이 갈수록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앞에 건 맞고 뒤에 거 둘 중에 하나가 틀렸으니까 false를 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or를 넣어줬어요. 우리가 또는 그러면은 true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or라도 둘 다 이런 식으로 1이 2보다 크고 2가 3보다 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둘 다 써줘버리면은 false라고 줍니다. 이게 and와 or예요. 그리고 이 and와 or는 계속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or로 썼을 때는 하나만 맞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 개를 써주면서 한 개만 맞게 해줄게요. 4가 3보다 커 라는 거를 여기다가 좀 전에 false였는데 4가 3보다 커 5어로 붙여주면은 F4를 눌렀던 그 실행을 시켜주면 이제 또 true라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5어로 계속해서 이어주면은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또 and랑 or를 묶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또 false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이 두 개만 맞게 해주고 돌려주면 또 true가 되고 그런 식으로 논리적인 계산이 아니지 논리적인 판단을 하게 해주는 게 and, or 그리고 not은 또 not 하나만으로는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3은 2보다 크고 4는 3보다 크다. 이거는 true죠. and 여기 앞에 뒤에다가 not을 붙여줄게요. 2는 3보다 작고 4는 3보다 크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번엔 또 false라고 떠요. 왜냐하면 않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약간 말로 그러니까 이게 말의 그 맹점이죠. 굉장히 간단한 식도 말로 하다 보면 더 헷갈리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말을 그러니까 헷갈려서 저도 말하면서 잘못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뒤에 걸 틀리게 해줬어요. 3이 3보다 작다. not 4는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는 true가 되죠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뭐라 그럴까 참 거짓 판단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논리 연산자다. and, or, no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식별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왔으니까 설명은 해야죠. 제가 넣었으니까. 식별 연산자는 여기 보시면 메모리 위치가 동일한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어렵죠. 이 컴퓨터가 메모리라는 걸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 메모리에서 어떤 위치에다가 특정 정보를 올려놨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읽으면은 is면은 두 변수가 같은 객체 메모리면 true, is not 두 변수가 같은 객체 메모리가 아니면 true.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은 뭐는 뭐다, 뭐는 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는 1, B는 1이라고 치고 A is
b라고 쉘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true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1이랑 1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a는 잠시만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a는 바나나, b도 하면 이것도 true. 리스트를 만들면 죄송해요. 이게 갑자기 리스트 개념이 나오는데 갑자기 급발진을 해버렸습니다. is not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b도 자, 둘이 똑같죠. A 치면은 이 리스트가 나오고 리스트 개념은 나중에 가서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A도 리스트, B도 리스트인데 아까 우리가 사용을 했던 equal 표시로 둘을 비교를 해보면 A랑 B는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값이 같아 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여기서 만약에 A is B라고 치면은 fal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둘이 어떤 형태라든지 그 값을 비교를 하면은 그 값은 같지만 둘은 메모리상에서는 다른 위치에 지금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 주다 보니까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식별연산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is not도 한번 얘기를 해야겠죠. A is not B라고 하면은 이건 true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메모리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구글을 찾아보거나 그러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가 뭐 수식 연산하고 이런 데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또 약간 급발진인데 멤버 연산자 이거는 멤버 시퀀스가 해당 객체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전에 리스트 개념을 아직 설명을 안 하고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in, not는 리스트 안에 있냐 없냐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있냐 없냐. 바나나 in A 하면은 true예요. 근데 파인애플 in A 하면은 false예요. 그리고 not는 반대겠죠.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리스트 얘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그래서 수식 관련해서 우리 연산자들을 지금까지 알아봤고 지금 3시 45분인데 자료형 오늘 자료형까지 좀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온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불러요. 이 데이터 타입들은 대부분 정수형이었어요. 인티저예요. 그죠? 정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 정수입니다. 그러면은 그 타입을 알아보는 명령어는 타입 A, 타입 1이라고 치면은 타입 int라고 얘기를 해줘요. 인티저라는 그 정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타입 1.0 숫자는 같죠? 이렇게 쳐주면 float라고 얘기를 해줘요. 실수야. 그러니까 이 1.0의 타입이 뭐냐? 그럼 float야.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자형이라는 게 있어요. 문자가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이런 텍스트를 문자형,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시면은 제가 이 바나나라는 걸 칠 때 작은 따옴표로 양쪽을 묶어줬습니다. 이 따옴표 표시가 스트링형이다 라는 거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바나나 큰 따옴표로 해줬으니까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그리고 B는 작은 따옴표로 바나나 쳐주고 작은 따옴표 엔터 치면은 A 바나나, B 바나나 둘 다 작은 따옴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 큰 따옴표로 묶었어도 작은 따옴표로 보여주죠.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A B 하면은 true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게 문자형이고, 그리고 논리형은 불리한 타입, 그 아까 보여드렸던 true, false 이런 정보들이 이 논리형 자료들입니다. true냐 false냐. 그러니까 true면은 뭐 if문 같은 데서 조건문 같은 데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false면은 안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고, 복합형은 뭐 이런 수식들이 전부 다 복합형들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는 거, 뭐 정수랑 실수랑 뭐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으면 복합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타입 1, 타입 1.0 그렇게 하면서 정수 실수 보여주는 거를 보여드렸었고요. 타입 똑같이 6, 2, 3라고 치면은 이것도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의 3승 2, 3 6000이죠. 6000.0이라는 거를 기호로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수. 그리고 3 더하기 4j 이거는 좀 전에 얘기를 했던 이런 식으로 뭐 오퍼레이터도 들어가 있고 어떤 변수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 컴플렉스라고 타입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거 뭐 앞에 곱하기 그냥 해봤던 거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나누기 빼기 나누기 이거는 제곱승. 이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자료를 계속 빼고 넣고 하면서 약간 조금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산과 함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안 해본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그 명령어가 형태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파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우라는 명령어는 파우로 해주시면은 제곱승을 해줘요. 2에 2 엔터 해주시면 4가 나오죠. 파우 2에 3 하면은 8이 나오죠. 2에 3승에서. 근데 이거는 2 별표 3이랑 해주는 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바로 굉장히 간단하게 명령어 간단한 형태 기호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뭐 괄호도 쓰고 복잡한 형태로 명령을 하게 되는 부분들을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같은 명령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그리고 div mod도 마찬가지입니다. 5, 3 하시면은 div mod는 1이랑 그 몫은 1이고 나머지는 3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런 뭔가 명령을 하지 않고 뭔가 명령어를 넣지 않고 바로 파이썬에서 돌릴 수 있는 이런 펑션들, 함수들을
built-in function이라고 합니다. 내재 함수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함수들 중에 뭐가 있냐면 외부에서 들여와야 되는 또 함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그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 끝에 보시면은 math.sqr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math라는 이 모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듈 안에 sqrt라는 또 펑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sqrt를 바로 사용을 하려 그러면은 sqrt는 제곱근을 구해주는 거예요. 바로 구해주려고 하면은 sqrt가 뭔지 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import math.sqrt로 해보겠습니다. 42라고 하면은 math라는 게 뭔지 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math라는 모듈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import math라고 써주시면은 math.sqrt 4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러고 F5 키를 눌러주시면 2라고 4의 제곱근은 2라고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갑자기 좀 복잡해졌나요? 예.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듈이 있다. 그래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추가 모듈이라고 불러줘요. 그런 것들을. 아까 뭐 add-on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추가 모듈들은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또 추가를 더해 주실 수도 있고 이런 메스 같은 거는 메스라는 추가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파이썬 받으시면은 보통들 깔려 있는 모듈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뭐 내장 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저희 앞에 보여드렸던 뭐가 있었죠? div, mod 이런 것들은 내장 함수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펑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은 그 특정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약간 팁을 드리자면 div, mod라고 치시고 가로를 열면 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 칸이 갑자기 생기면서 x, 쉼표, y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쓰라라고 알려주고 나오는 값이 그 얘가 아웃풋으로 주는 값이 어떤 건지도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을 펑션이라고 불러요. 심지어 우리가 앞에 계속해서 많이 사용을 했던 이 프린트라는 것도 파이썬 안에 있는 내재 함수입니다. 펑션이에요. 프린트 띄고 이렇게 우리한테 출력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값을 써주는 게 이 펑션의 그 명령 방법인 거죠. 그래서 프린트 얘는 안 가르쳐 주네요. 어떻게 쓰라고. 그런데 추가 모듈 함수라는 거는 이런 형태로 임포트를 해서 불러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듈들이 있고 그 모듈 안에 또 펑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스 안에 이 sqrt라는 펑션이 있는 거예요. 제곱근을 구해주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펑션들을 하나씩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s x는 절대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absolute죠. abs 뭐 6.7 그리고 실행을 시켜주면 프린트를 안 했군요. 프린트 시간이 한 2시간쯤 되면서 조금씩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6.7 해주면은 6.7이라고 알려주고 마이너스 6.7이라고 해도 6.7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 앞에 부호를 빼고
절대값으로 알려주는 게 이 absolute예요. abs. 그리고 인티저 x로 쳐주면은 모든 값을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수로 알려주게 됩니다. print 인티저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6.7 해주고 F5키 눌러주면 마이너스 6으로 바꿔줘 버려요. 이 뒤에 소수점 아랫부분을 버리고 정수로 바꿔줘 버립니다. 그리고 long 인티저라는 게 있어요. 이 long 인티저라는 거는 LONG 이게 정수를 64비트로 지금 32비트로 나타내고 있는데 64비트로 아마 나타내는 걸 것 같고요. 이것도 그렇게 실제 사용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long long 1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4비트, 32비트로 나타내고 정수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float 그것도 그렇게 뭐 코딩을 하고 이런 데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float 여기다가 정수를 넣어주면 얘도 실수로 아웃풋을 줘요. 10을 넣어줬는데 10.0으로 알려줬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type 10이라고 하면은 얘는 정수, type 10.0이라고 하면 얘는 실수, float, integer 이렇게 나눠진다. 파이썬 2에서는 정수, 실수를 나눠서 인식을 하는데 특히 나누기가 그 부분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round라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이 round는 반올림해주는 함수예요. print round 5.5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0이라고 반올림을 해주죠.